2026년 인류는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랫동안 과학혁명의 궁극적 목표로만 여겨졌던 인공일반지능, 즉 뇌가 실험실의 벽을 넘어 전 세계 산업과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진입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서 우리에게 30가지의 서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기술의 진보가 아닌 기존 시스템의 무자비한 붕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애의 등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리셋하는 가장 폭력적인 담화세가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뉴욕의 월스트리트부터 런던의 시티, 그리고 서울의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굵직한 경제 위기들은 대부분 과도한 부채나 실물 자산의 거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뼈아픈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진보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지능이 금융시장의 투자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초당 수조 원의 거대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시중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자본 이동의 속도입니다.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거시경제 변수들을 나누는 단 몇 밀리초 만에 분석하여 피도 눈물도 없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을 재배치합니다. 이 냉혹한 과정에서 여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와 기업들의 자본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저변에 깔린 공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디폴트 스와프, 즉 시디즈 프리미엄입니다. 최근 주요 신흥국들의 시디즈 프리미엄은 연내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과 맞물려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권력을 쥔 큰손들이 넘발 경제 충격으로 인해 연쇄적인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확률에 막대한 자본을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환율 시장의 변동성 역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 그 거대한 쓰나미의 최전선에 무방비로 서 있습니다. 머스크가 경고한 30가지 미래 예측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이 거대한 파도가 결국 우리의 일자리, 부동산 자산,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덮칠 것인지 그 섬뜩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과연 이 냉혹한 AI 자본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로 주목한 위기의 진보는 바로 폭풍 전야의 기묘한 고요함입니다. 2026년 현재 표면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은 일견 평온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단층이 서서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 투자가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 경제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의 온 자본 지출은 철저히 실물 경제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고도화된 AI 반도체를 사들이는 데 투입되는 수백조 원의 거대 자금은 역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자본의 쏠림 현상입니다. 거대한 국부가 만나는 미지의 영역으로만 집중되는 동안 실물 경제를 지탱하던 중소기업과 전통 산업군에서는 극심한 유동성 가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화폐 발행량은 넘쳐나는데 정작 실생활에는 돈이 돌지 않는 이 기형적인 돈맥경화 현상이야말로 머스크가 경고한 경제 시스템 붕괴의 명백한 전조 증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은하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실물 경제의 급격한 수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AI 관련 주가들의 비정상적인 폭등에 취해 이러한 경고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와 금융 자산 가격 사이의 이 극단적인 괴리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부실한 파생 상품들이 최고 신용 등급을 받으며 시장의 눈을 가렸던 그 섬뜩한 순간을 정확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하게 터지는 인공지능 혁신의 추포 아래서 밑바닥부터 붕괴되어가는 실물 경제의 비명소리를 내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진부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왔던 중산층, 특히 화이트 칼라 계층의 소리 없는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 주로 공장 노동자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데 그쳤다면, 묻는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금융 애널리스트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의 지적 노동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십 년간 학습하고 경험을 쌓아 얻은 전문 지식이 뇌에게는 단 몇 초 만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 조각에 불과해진 것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막대한 연봉과 복리 후생을 제공하며 이들을 고용할 경제적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제 전 산업 분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상실했고, 이는 곧바로 거시 경제의 소비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돌아간다는 선순환 고리가 뇌라는 이질적인 변수에 의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산층의 지갑이 닫히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내수 시장이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자영업자들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며 거리의 상가들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발 현상은 기업의 재고를 빚더미로 만들고 결국 또 다른 해고를 낳는 악순환의 늪으로 경제를 깊숙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두고 인간 소비자의 증발이 초래할 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정작 그것을 구매해줄 인간의 구매력이 사라져버린 기괴한 역설의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란발 경제 위기의 가장 서늘한 본질이자 작동 원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노동시장에서 부정당하는 순간,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던 거대한 톱니바퀴는 서서히 그 회전을 멈추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여기서 더욱 복잡하고 치명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실물 경제가 극심한 수요 부진으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자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또다시 화폐 발행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폭동을 막고 최소한의 소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보편적 기본소득의 명목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살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중에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지원금이 쏟아지자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아니라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마약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 없이 찍어낸 명목화폐는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치명적인 하락을 초래합니다. 시중에 불린 천문학적인 돈은 일상적인 소비로 향하는 대신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특정 자산으로만 맹렬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금, 비트코인, 그리고 극소수의 어드원천 기술 기업 주식만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로 인식되었고, 이들 자산의 가격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필품과 에너지, 식량 가격 역시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려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소득은 사라지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체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한 것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플레이션 통제 수단인 금리 인상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마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계에 다다른 막대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뇌관을 건드리며 시스템 붕괴의 스위치를 켤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방치하자니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나고 금리를 올리자니 국가 경제 전체가 파산하는 진퇴양난의 외통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초지능의 개입으로 인해 수백 년간 이어져온 토마 정책의 근간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혼란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금융시장을 장악한 은의 초인적인 속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30가지 예측 중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이 대목에서 현실화됩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인간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물리적 시간은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방화벽을 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금융시장은 다릅니다. 량 기반의 퀀트펀드와 투자 알고리즘은 인간이라면 알아차리지 못할 미세한 금리 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지어 정부 당국자의 억양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1초 만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이동시킵니다. 감정도 필요도 없는 이 네모칸 기계들의 거래는 글로벌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증폭시켰습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감지되면 알고리즘은 즉각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채와 통화를 시장에 내던지고 달러나 금으로 자본을 대피시킵니다. 군집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 세계의 AI 자본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국가의 외환 보유고로도 이 거대한 자본의 엑소더스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국가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환율이 하루에 수십 %씩 폭등락을 반복하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들은 환율 방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살인적인 고금리를 유지해야만 하고 이는 다시 자국 내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할 금융 시스템이 오히려 실물 경제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흡혈귀로 돌변한 셈입니다. 인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금융이라는 혈관이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열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주인의 명령에 따라 글로벌 국부를 무자비하게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거친 폭주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로벌 경제의 붕괴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가 남긴 처참한 흉터들을 내려하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참혹한 현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의 대명사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떠올립니다. 과거 이 두 국가의 경제 파탄은 포퓰리즘 정치와 방만한 재정 운영, 그리고 단일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구조적 모순이라는 인간의 오판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붕괴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다가오는 파국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늘 시대의 자본 유출과 통화 붕괴는 과거와 차원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이제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주체는 무능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가의 재무적 취약점을 꿰뚫어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반는 특정 신흥국의 외환 보유고와 부채 비율, 통화량 증가 추이, 그리고 수출 경쟁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방어력이 가장 취약한 국가의 통화를 무자비하게 공매도합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었던 수천 %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이제는 단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 연 인프라가 부재한 제3세계 국가들을 연쇄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은행 예금의 구매력이 아침 저녁으로 반토막 나고
마트의 생필품 가격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체되는 극단적인 화폐 가치 상실의 공포. 이는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기계의 차가운 효율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다는 것은 곧 국가라는 울타리가 개인의 생존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끔찍한 타국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상황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10년 그리스가 촉발한 남유럽 재정위기는 과도한 복지와 누적된 정부 부채가 어떻게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경제가 겪은 극심한 환율 위기 역시 물가 상승 국면에서 억지로 금리를 내리는 비정통적인 통화 정책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가혹한 응징을 받는지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는 는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정통적인 국가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세 기술에 종속된 국가들은 과거의 그리스처럼 철저하게 신용 불량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본을 관리하는 옛 모델의 냉혹한 관점에서 AI 원천 기술이 없는 국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소멸된 부실 자산일 뿐입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는 연일 폭등하고 국가 부도 위험을 알리는 시리즈 프리미엄은 위험 수위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자국내 붕괴되는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튀르키예처럼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라도 한다면 AI 알고리즘은 즉시 이를 치명적인 자본 회수 신호로 인식하고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막대한 자금을 국경 밖으로 빼내어 버립니다. 이는 한 국가의 고유한 경제 주권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내면은 보이지 않는 글로벌 금융 권력에 의해 완전히 종속되고 박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만 국가의 생명줄인 경제 정책을 승인하고 체점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아니라 뉴욕과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차가운 AI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지각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불행히도 일론 머스크의 30가지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한국 경제의 특수한 구조에 대입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치명적인 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대한민국은 레드의 절대적인 비중을 수출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자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이 극도로 자유롭고 민감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호황기에는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지만 2026년 맨발 경제 충격과 같은 극단적인 외부 변수 앞에서는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온몸으로 겪었던 는 외환위기는 단기 외채를 제때 갚지 못해 달러 곡간이 고갈되면서 벌어진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장롱 속 돌반지와 금부치까지 꺼내들며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구했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파도는 30년 전과는 그 작동 방식과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글로벌 염컨트 펀드들은 한국 원화를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편리한 현금 인출기이자 변동성 놀이터로 삼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국내 기업들의 탄탄한 펀더멘털이나 한국은행의 필사적인 시장 안정화 의도와는 철저히 무관하게 AI 알고리즘의 복잡한 매매 패턴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원씩 널뛰기하며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외국인 핵심 자본의 썰물 같은 증시 이탈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서 주식을 내던졌다면 지금은 단지 한국 시장의 글로벌 원혁신 생태계를 주도할 만한 압도적인 독점 플랫폼 기업이 부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한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적과 애국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기술 패권의 유무만이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결정짓는 차가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일과는 단연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 신화와 그 이면의 시한폭탄처럼 자리잡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입니다. 무자비한 자본 유출을 막고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원화 환율을 담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의 타격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 영끌과 비투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평범한 서민들의 월급 통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과거 인간의 탐욕과 심리가 지배하던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올라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리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팽배의 집값의 급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연자산평가 모델은 이 단위 아파트 가격에 낀 막대한 거품을 단 1원 단위까지 냉정하고 가차없이 계산해냅니다. AI는 세계 1위의 인구 절벽이라는 인구 통계학적 제한과 연도입으로 인한 화이트 칼라 일자리의 구조적 붕괴, 그리고 매일같이 급증하는 한 개 가구의 대출 연체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하여 한국 부동산 시장에 명확하고 단호한 강력 매도 판정을 내렸습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이 먼저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찔한 속도로 실물 자산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은행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매입한 중산층들은 하루아침에 집값보다 남은 빚이 더 많은 깡통 전세와 하우스 푸어의 늪으로 잔인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비상 경고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가차없이 반대매매를 집행하며 법원 경매 시장에는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의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중산층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부의 증식 수단이었던 아파트 불패 신화가 감정조차 없는 기계의 냉혹한 확률 계산표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산산조각 나며 한국 경제의 뿌리째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것이 경제의 파국과 실물자산 시장의 도미노 붕괴는 결국 우리네 평범한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파괴하는 비극으로 귀결됩니다. 시대가 몰고 온 경제 충격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무자비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갓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신입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몸바쳐 직장에 헌신하며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부양해온 사형오형 화이트칼라 세대 역시 뇌의 압도적인 업무 처리 능력 앞에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무참히 부정당한 채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 매월 들어오던 고정소득이 완전히 끊긴 참담한 상황에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의 가치마저 반토막이 나버리는 끔찍한 이중고.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들의 여과 없이 불어닥친 뼈아픈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숱한 경제 위기 때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밤낮 없이 투자, 쓰이잡을 뛰며 고된 육체노동으로라도 어떻게든 위기의 터널을 버텨낼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플랫폼 노동과 배달, 물류 시스템마저 자율주행 트럭과 지능형 AI 로봇으로 무섭게 대체되고 있는 지금, 평범한 인간이 정직하게 몸으로 떼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노동의 숭고한 가치는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오직 극소수의 요일 기술을 통제하는 자본가들만이 천문학적인 부를 영원히 독식하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디스토피아. 거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의 깊은 한숨이 가득하지만 여의도 금융가의 화려한 모니터 속 AI 알고리즘은 이들의 절박한 고통에 단 한 줌의 연민도 없이 오늘도 차갑고 정교하게 수익률 그래프만을 끝없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필사적인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마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활과 화살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는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이른바 구도 개입만으로도 시장의 심리를 다독이고 자본의 유출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을 지배하게 된 애는 인간의 공포나 안도감 같은 감정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오직 데이터와 확률만을 맹신할 뿐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하고 채권을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할 때마다 뇌 시스템은 그 정책의 효과와 한계, 심지어 정책 당국자들의 다음 행보까지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계산해냅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은 미 알고리즘의 완벽한 계산 아래 거대 투기 자본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책의 타이밍은 항상 한 발 늦고 그 규모는 늘 시장의 기대를 밑돌며 그 결과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폰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가졌던 절대적인 통제력과 권위가 완전히 붕괴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경제 정책의 효과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대중의 분노와 사회적 혼란만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붕괴된 일자리와 파탄난 서민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 형태의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국가를 밀어넣는 자충수일 뿐입니다. 자본의 엑소더스를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자본 통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지만 고도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앞에서는 국경의 빗장조차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낡은 경제학 교과서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통제 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빼어든 최후의 카드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원은의 전면적인 도입과 국가 주도형 기술 통제의 구축입니다. 기존의 종이화폐와 낡은 금융 전산망으로는 초당 수천만 번의 거래를 일으키는 렌자본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인 여의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강제로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특정 부문으로 자본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차단하고 화폐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억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통제 경제의 망령이 첨단 기술을 잇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소수기업이 독점한 율 알고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는 거대 기업의 지능과 국가의 방어용 지능이 금융시장의 통제권을 두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는 전례 없는 알고리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국가와 자본의 권력 투쟁 속에서 철저하게 희생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금융 자유와 프라이버시입니다. 나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국가와 기계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세상. 우리는 경제적 생존이라는 연목 아래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헌납해야 하는 끔찍한 파우스트의 거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한 30가지 위기 시나리오 중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과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거대한 디지털 빅브라더의 출현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인류의 삶의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섬뜩하고 본질적인 경고입니다. 정부 대응의 또 다른 축은 세금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 즉 로봇세와 AI 데이터세의 도입을 둘러싼 처절한 갈등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의 시스템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자와 한계 가구를 부양할 최소한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인간을 대체한 일자리 수만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학습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기술의 특성 앞에 무력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프라를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즉각 데이터 센터와 본사를 조세 회피처나 규제가 없는 국가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며 개별 국가의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 시도했던 국가에서는 단 며칠 만에 수백조 원의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증시가 붕괴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의 국적 이탈이 이토록 자유로운 시대에 한 국가의 단독적인 조세 정책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연대와 조세 협약이 필수적이지만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들은 자국 기업의 보호를 명목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의 철퇴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에 종속되어 수수료를 내며 연명하는 국내의 영세한 기업과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는 극소수의 데이터 센터 위로 증발해 버리는데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폐허는 온전히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메워야 하는 지독한 역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거시적인 보호망마저 찢겨나간 이 가혹한 경제의 겨울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단순한 절망의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설 새로운 생존의 나침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인간 가치의 전면적인 재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코딩을 배우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기르라고 우리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기기의 효율성을 흉내내며 경쟁하려 했던 그 모든 지적 노력은 이제 완벽하게 무의미해졌습니다. 뇌 시대의 개인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거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자동차와 달리기 경주를 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가장 인간다운 영역으로 후퇴이자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사유의 힘. 고도의 효율성 뒤에 가려진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깊은 공감과 연대의 능력.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직관적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리는 고유의 야성적 충동입니다. 시장의 수요 역시 철저히 양극화될 것입니다. 생산과 효율의 영역은 철저히 기계가 독점하겠지만 반대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눈을 맞추고 체온을 나누며 교감하는 대면 서비스, 아날로그적인 장인 정신이 깃든 창작물,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은 오히려 그 희소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톱니바퀴 같은 인적 자원으로 치부하던 산업시대의 낡은 세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차가운 알고리즘이 결코 해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남는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근본적인 재편을 통한 가치 보존입니다. 앞서 보았듯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토마 정책과 자본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종이 돈의 가치를 파괴하고 전통적인 실물 자산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도한 빚을 낸 부동산 투자나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 예금은 더 이상 부를 증식시키기는커녕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사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핵심 원칙은 기계가 임의로 복제하거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는 강력한 희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제약 없이 무한정 쏟아지는 디지털 결과물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유한한 실물 가치를 지닌 식량 생산 기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증명해온 귀금속, 그리고 물리적인 생존 안보와 직결된 대체 불가 자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무자비한 매도 폭탄에 취약한 낡은 금융 자산의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데이터 주권과 재산권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분산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경제적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가장 먼저 배를 가볍게 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구명조끼부터 챙겨야 하듯, 다가오는 파국가 앞에서는 맹목적인 수익 창출보다 극단적인 충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재무 상태에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채 기반의 환상을 청산하고 자본의 국경이 무너진 시대에 걸맞게 자신의 자산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방어하는 맹목한 결단력. 기계가 금융을 통제하는 이 거대한 매트릭스 밖으로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새로운 룰 속에서 살아남을 최소한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